안녕하세요. 성심여중 학생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마인드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마인드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할 때 혹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실제 사용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인드맵, 나와 관련된 모든 생각,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의 지도들이 형성이 되어 있나,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네, 마인드맵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지도. 자신의 생각을 지도 그리듯 이미지화해서 사고력, 창의력, 기억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두뇌 개발 기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나도 내 두뇌를, 내 머리를 좀 더 개발하고 싶어, 좀 더 잘 쓰고 싶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인드맵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빈 종이에다가 내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해본 것, 뭐 가본 곳,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쭉 적어보는 거, 그게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요, 이 사람도 자신의 가치, 가족, 일, 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하나, 내가 건강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 혹은 대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때 뭔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운데다가 적어 놓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슬립, 뭐 스트레스, 다이어트, 뭐 헬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제를 소분류로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마인드맵을 좀 확산해 간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빈종이에다가 행복, 나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마인드맵을 해본 사례입니다. 가운데다가 행복이라고 적어 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 보는 그런 마인드맵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행복을 가운데 적어 놓고 마인드맵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한 결과물, 그리고 내가 완성한 결과물을 보면, 내 머릿속에는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보는 것 자체가 이 마인드맵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로 진학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가운데다가 나의 미래라고 적어 놓고, 그리고 뭐 성격, 꿈, 뭐 가족, 마음,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미래의 내 삶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도 적어 놓고 본다면은 분명 다 완성됐을 때, 내 머릿속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여기에 없는 게 뭘까? 그리고 여기에 많이 있는 게 있구나. 그럼 내 생각이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많구나. 내 생각이 이쪽이 크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타임, 시간.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저 역시도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인드맵 가운데다가 시간이라고 적어놓고, 타임이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생각나는 거 쭉 적어보면, 뭐 독서 시간, 잠자는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치기를 해 나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빈 종이를 꺼내 놓고 실제 가운데다가 내가 핵심어를 적어 놓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뻗어 나가 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끔 여러분들 복잡할 때 있죠. 그럴 때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다면 무엇을 하면 좋다고요? 다 같이 마인드맵. 맞아요. 내 생각,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친구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면 이런 마인드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중에서 또 책을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책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서 가운데다가 적고, 그리고 목차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적어보면은 그 목차들마다 또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 순서를 또 조절하고 하다 보면은 좋은 책의 뼈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획해보고 싶다면 무엇을 하라고요? 마인드맵. 맞습니다. 마인드맵이죠. 자, 그리고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야? 내 머릿속이 궁금하다면 가운데다가 내 이름을 쓰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분류를 해서 적어 본다면 그러면 내 머릿속이 이렇게 꽉 찼구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내 머릿속을 내가 글로 마인드맵으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답니다.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써서 연습장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낙서처럼 이렇게 써 나아간다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할 때도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가운데다가 영어를 적어도 되고 단원을 하나를 적어도 돼요. 뭐 문법, 뭐 오형식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살펴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학습에서도 마인드맵은 상당히 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인드맵 장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인드맵은 최고의 학습 도구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죠. 왜냐하면 뭔가를 보고 적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종이에다가 내가 연필 하나, 펜 하나 들고 적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학습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내가 못 적은 게 있겠죠. 내 머릿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적은 거는 나중에 확인했을 때 이 부분을 더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걸 내가 몰랐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기억력, 이해력, 생각의 힘 등을 그런 능력 등을 키워주는 도구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느껴보고 싶다면 정말 종이에다가 이 생각 꺼내는 거, 꺼내는 힘, 꺼내는 과정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에서 일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등을 목차나 마인드맵을 통해서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뺄 수도 있고요. 분명하게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을 높여주죠. 프로젝트 업무에서도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지만 마인드맵으로 뭘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책 같은 거 쓰시는 분, 어떤 기획하시는 분들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결과를 본다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나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생각의 힘을 향상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독서, 이 책도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책 속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앞에 있던 이야기들과 뭐 추측, 그리고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 생각이 이 정도에 치우쳐 있구나, 여기에 많구나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세상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하는 것도 너무 좋죠. 하지만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로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인드맵.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인드 노드라는 건데요. 마인드 노드 말고도 마인드맵에는 마인드 노드 말고도 이렇게 마인드 노드 말고도 알마인드, 여러분들은 아마 윈도우 컴퓨터를 쓰시니까 알마인드를 사용해서 마인드맵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빈 공간에서 첫 번째 가운데다가 나의 꿈 이렇게 적어 보고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나의 꿈 하면은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뭐 경찰이 되고 싶어요. 그럼 경찰에 대한 생각은 경찰은 범인을 잡죠. 그리고 제복을 입어요. 그리고 또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나의 꿈에서 또 다른 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도 좋아야겠죠. 그리고 배우자도 좋아야겠고요. 그리고 자녀도 좋아야겠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장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 5형식. 이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때도 마인드맵을 쓸 수가 있어요. 영어 5형식에는 1형식이 있고요. 그죠? 2형식이 있고요. 3형식이 있죠. 4형식이 있고요. 5형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써서 공부를 하는 거죠. 1형식은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죠. 주어 플러스 동사예요. 자, 1형식에서 중요한 거는 자동사. 이런 게 중요하다. 그렇죠? 2형식에서도 주어, 동사, 보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자동사가 중요하고요. 또 2형식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보어가 있다. 보어는 뭐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형식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이때는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구나. 그리고 3형식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수동태가 가능해. 그렇죠. 수동태는 또 어떻게 생겼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야. 네. 패스트 파티시플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빈 종이에다가 실제 아무것도 없이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내 머릿속에 이게 있어, 이게 없어, 이거를 체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직접 여러분들 빈 종이를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인드맵, 누군가는 공부, 과목, 누군가는 내 인생의 미래, 누군가는 나의 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 마인드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